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며칠이죠? 21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21일 현재 시간 아침 9시입니다. 임 선생님께서 아침 8시까지 대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토요일날. 제가 내려오지 말라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뭐냐 무조건 내려온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10시까지 나오는데 평소에 오늘 아침 8시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합을 어떻게 끌어가실 건지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화상회의도 시간 맞추기 어렵고 같이 모이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생각을 임수환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거 있어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대화 영상으로 제가 요거를 지금 유튜브를 또 안 하신다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면은 같이 한 번씩 보시고 다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저희가 환경연합이 벌써 제가 같이 합류하게 된 지가 벌써 2년 다 돼 가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력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기획은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도대체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요구사항 임 회장님한테 뭐 이것저것 어떤 요구만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같이 그 구심점을 같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제가 박경민 교수님 전주비전대학교 가서 뵀습니다.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만난 교수님들 중에 몇 안 되시는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제가 빠르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환경연합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꿈이라고 할까나 뭐 자잘한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거 환경연합이 큰 일을 벌려도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를 끌어갈 수도 있는 큰 단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큰 희망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임 회장님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 회장님은 요 옆에 의자 가지시고 요 옆에 앉아서 들으세요. 요 앉으세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박경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캐치가 빠르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40분이지만은 몇 년간의 대화 이상의 진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환경연합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우리 각각 환경연합을 끌어가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각각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꿈이 있고 저는 사업이니까 저의 사업이 잘 번창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갈 거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월급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저희 회사 그늘 아래서 월급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한국 시장은 적고 또 해외까지 진출해 가지고 정진 하이테크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수환 회장님의 꿈은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 교직에 계시니까 해결되셨었지만은 복지 쪽에 계속 노인복지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우리 환경협회에 온다는 것은 생계에 떠나서 사회적인 어떠한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같이 저희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이렇게 봐주고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인 이슈를 풀어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이슈,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재 이슈, 그 다음에 급발진 이슈를 우리 환경연합이 풀어가는 어떠한 주체가 되자 해서 그저께 박 교수님을 뵈면서 대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 관점에서, 자, 교수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자동차 학과가 좀 더 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되고, 내 제자들이 우수한 산업인력으로 배설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내가 끌어놨던 이 학교에 신입생 모집 가지고는 고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우리 교수님들의 꿈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목표는 저 같은 사람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의 확장, 그 다음에 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복지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로서의 어떠한 사회적인 역할, 거기에 맞는 환경산업, 우리 환경협회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죠.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1번. 교수님 관점에서 이 협회가 우리 환경연합이 잘 가면은 저희같이 밑에서 장사하는 산업은 저절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절로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 교수님들의 목표를,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교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면 저희는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의 미래 비전과 성공만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를 좀 이렇게 같이 여러 다리 중에서 한두 다리로 걸쳐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자, 교수님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학교가 존속 가능해야 된다. 두 가지죠. 존속은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압니다. 그거는 치사한, 무능한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질 교수들이 하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그거는 뭐냐면은 사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교수들 집단의 무능한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수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진실한 교수라고 하면 이 학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어느 구석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줄 서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교수의 자질이지, 맨날 벚꽃 순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교수들 이야기를, 그렇게 교수라고 하니까, 나부레라고 하니까 허허 웃어주면서 들어주는 거지, 속으로는 모든 국민이 경멸하는 교수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 저는 그런 아주 존경스러운 교수 한 분을 한 15년 전에 뵀습니다. 그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디냐? 경북 예천입니다. 아마 지명도 모를 겁니다. 경북 예천에 있습니다. 경북 예천은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서도 읍내에서 동떨어진 외곽에 조그마한 농기계과 같은 그냥 마저 주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유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출발도 본인이 자동차과를 맡아가지고 오신 순서에 와서 보니까
50여 개라는 자동차 과라는 게 있고 대한민국에 자동차를 가르친다는 4년제 포함하니까 100개 이상의 대학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내가 이 틈을 어떻게 비집고 가느냐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내신 1등급을 받아야지만 입학할 수가 있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아니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의 예산 손 안 벌리고 벌렸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외딴 곳에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교수님들 여기에 동참하시는 교수님은 제가 우리 임 회장님한테 교수님들의 비전은 뭐냐? 최소한 우리가 2년제, 3년제 대학에서는 수능 기준 3 내지 4등급에 학생이 줄 서서 입학하고 싶어하는 과를 만드는 게 교수의 자질이지 벚꽃인지 그런 얘기하는 교수하고는 대화하지 말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3 내지 4등급에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과, 자동차과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성적 50% 상위 50% 이내가 입학하고 싶은 서울자동차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거는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더라고요. 자, 저희는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라는 산업 발전의 미래를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제일 먼저 교수님들과 사업을 했었던 사례는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현직 서울대학교 주지 교수님과 사업 구상을 제가 30살 때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 현장을 제가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많이 발발그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6, 7만 킬로 정도 타거든요. 승용차를. 그 중에서 하루에 한 20개, 30개 그 당시 카센터를 발발그리고 다녔습니다. 전기사들과. 그렇게 발발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저와 주우진 교수라는 분이 사업에 대해서 구도를 논하셨었겠죠. 최근에는 아마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제가 한 15년 됐죠 벌써. 카이스트 이주환 교수님하고 전자통신공학부에 현재 지능형 제가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으로 지능형 자동차 기술연구소를 카이스트 내에 설립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나오고 영남 20대 자동차과 야간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왜? 계속 공부하고 싶을까봐.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공부 안 하려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박사님들의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정비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니는 것. 저는 이게 학위증은 없지만 그래서 이야기로만큼은 제가 누구 못지않게 풀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우리 환경연합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 그럼 자동차 쪽에 사람이 안 온다. 안 온다. 사람이 안 오는 거는 기획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생각하는 동물 이상은 수많은 교수들, 선생들, 나의 미래의 어른들을 보고 난 뒤에 나를 누가 더 미래 비전적으로 끌어줄 사람인지 비교 평가합니다. 교수님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선생들, 학생들이 평가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자꾸 세뇌시키지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서 미래 비전을 어떻게 끌어줄 거냐. 그 미래 비전을 내 지식을 파는 그거는 학원 강사고요. 지식 파는 거는 교수는 지식을 파는 선생은 지식을 파는 그 지식쟁이가 아니고 미래 비전을 끌어주는 가이드거든요. 멘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미래 비전에 대한 멘토가 뭐냐는 얘기죠. 멘토로서의 어떤 역할, 비전이 뭐냐는 얘기죠. 플랜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플랜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람이 안 온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능력에 벚꽃의 야가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망한다. 사람이 안 온다. 학생이 없다. 이거는 무능한 그냥 대화의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래 비전을 펼칠 거냐? 저는 자동차, 다행히 현대자동차라는 큰 생산산업과 자동차 후방산업, 그래서 생산산업하고 관련된 거는 자동차 부품하고 조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그리고 후방산업은 출고 이후에 모든 산업이 후방산업입니다. 기름 넣는 것부터 세차하는 것부터 보험 넣는 것부터 사고 처리하는 것부터 중고차 파는 것부터 고장 수리하는 것부터 오일 교환하는 것부터 저는 자동차 생산산업보다 후방산업 규모가 적지 않다. 오히려 더 크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후방산업을 견인해갈 리더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아는 자동차과 교수님이고 선생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미약해가지고 교수라는 분들이 자꾸 지식이나 기능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 그 교수님들은 자동차 후방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산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줄 서가지고 거기서 연금이 몇 푼 얻어먹을까 기생하는 게 아니고 현대와 기아를 채찍질할 수 있는 우리 환경협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가. 거기에 우리의 같이 동참하신 교수님들이 앞장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후방산업이 엄청나게 컸고 이 이야기는 제가 IMF 조금 지나서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서울대학교 주우진 교수님이 미래의 자동차 이렇게 후방산업이 중요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그때 듣고 저는 나름대로 늘 같은 방향에서 이 시장과 사회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서비스 산업에. 자, 생산에서 고장 수리를 가지고 현재는 저희는 먹고 살아왔습니다. 생산과 고장 수리 가지고 먹고 살아왔는데요. 이 생산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 정비사는 애국이냐 애국이 아니냐 아니냐 뭐 외국에 반대말이 있는데 그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 정책자 관점에서는 자동차 정비는 이거더란 얘기죠. 애국이 아니더란 얘기죠. 국가 경제 정책 관점에서, 국토부 관점에서, 산업부 관점에서는, 대통령 관점에서는 왜? 이것도 먹고 사니까 큰 애국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보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해외에 많이 수출해야지만은 먹고 사는 생산 산업을 위한 보조 산업으로 빠르게 생산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산업 지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했어요. 그 부산물로 정책적 오류 또는
생산 개발의 자동차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고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현대 기아차 차도 아니었어요. 뭐 매일 뭐 2만 킬로만 타면은 차대로 쭉 고장 나는데, 그런 고장 나는 차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차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고장 때문에 수많은 정비 인력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만 명인가 기술 인력이 양성된, 성숙된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어디? 정비 공장이, 1급 정비 공장이 약 한 5만 개 됩니다. 5천 개. 곱하기 약 한 10명씩 평균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딱 5만 명입니다. 카센터, 정전기, 세차장, 뭐 기타 자동차, 뭐 코팅, 광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한 2만 5천 개 정도 있으면 타이어. 여기 한 2명씩이 근무한다고 하면 이게 5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딱 10만 명의 정비 인력이 있습니다. 이 10만 명의 이미 숙련된 정비 인력이 있습니다. 이 10만 명의 정비 인력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은 우리 환경연합의 구심점을, 환경연합을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환경연합에 합류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갖게 하느냐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건 또 간단합니다. 현재 통계 뉴스 며칠 전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품질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제 이래 갈 텐데, 품질입니다. 요 수준에서는 자동차 중고차 품질이 요새든 10만 대. 현재 여품질에서는 현재 자동차가 60만 대 정도가 지금 80만 대인가 60만 대가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이. 우리 환경 연합이 풀어가야 될 거는 중고차 수출 200만 대를 견인하는 환경협회가 되면 됩니다. 환경연합이. 중고차 200만 대 수출 시대를 준비하고 견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동차 후방산업,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비사들, 지금 그 10만 명의 정비사들의 일자리는 충분하게 더 확대되고, 그 다음에 미래 젊은 애들, 지금 20대, 지금 올해 초등학교가 뭐 23만 명인가 2030명, 2030,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신문을 제가 매일 경제신문하는 거 매일 보는데요. 2000년생이 73만인가 75만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2000년생이. 근데 지금 2025년 23년생인가가 23만 명인가 태어났더라고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네.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저희 때는 예전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는데요. 23만 명이면 아마 이제 학생들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끌어가면 됩니다. 자, 숙제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10만 명의 지금 숙련된 정비사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60만 대 수출해서 200만 대 수출로. 왜냐? 대한민국의 차가 2,500만 대입니다. 자, 2,500만 대를 대한민국이 그 23만 명이 미래에 살아간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2,500만 대의 차량을, 이게 뭐 내연이든 전기이든 자율이든 뭐 자율자동차든 어떤 차든 아마 2,500만 대라는 차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모빌리티는. 이 모빌리티를 1년에 대한민국에서 10년만 사용하고 10년 사용하고 모두 수출해야 된다.
30년, 40년 사게 되면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 망합니다. 30년, 40년 타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산업은 계속 역동성 있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2,500만 대를 10년 타고 해외로 후진국으로 모든 차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 견인 역할을 우리 환경연합이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250만 대라는 차가 나오는데요. 250만 대. 이 10년도 1년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50만 대를 국내에서 폐차하고 200만 대까지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물량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현재 앞으로 중고차 산업은 현재보다 200만 대니까요. 60만 대니까 6, 38. 3배에서 4배 정도로 중고차 수출 산업이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시장을 사실상 중고차 수출을 크게 보고 있고 뭐 많이 좀 접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중고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봐도 못하고 저는 심장 엔진입니다. 동력. 그런데 대한민국 제가 이제 임수환 회장님이 중고차 품질 평가를 봤더니만은 이 엔진 심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요. 껍데기도 사고 이력만이 중고차 감정평가에 잡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환경연합이 이제 1차적으로 그 풀어가려고 했었던 거는 중고차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차량의 품질 가치 평가를 진짜 실질적 인 엔진, 심장 평가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제도를 만들자 이래서 어떤 카푸스라는 서울 카푸스 연합하고 해가지고 그 심장 평가 기준을 투입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했고 저도 그 학교에 가서 하루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심장 평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중고차 품질 평가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 중고차 평가가 빠진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네, 우리 환경연합이 중고차 품질 평가에 있어서 심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일이라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면 200만 대라는 자동차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금속, 생산 기술이 너무 좋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고장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장은 내부에 때 닦는 시장만 남아있습니다. 관리시장, 자동차 관리시장. 자, 요즘 이제 카센터를 제가 공장이나 사장님들이 많이 뵙는데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교육계의 책임인데요. 교육계의 책임이고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인데 예전에는 현장에 아쉬운 정보를 특히 우리 문학군 교수님, 박병임 영장님 같은 분들이 논리적인 체계 하에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한 20년 정도 됐죠. 현대블루, 엔제, 기아 뭐 이러면서 현장의 기술 정보 전달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술 견눈질, 기술 도둑질 또는 기술 내려받음에 대한 게 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카센터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정비업, 수리업계에. 뭐 이런 얘기 우리 교수님도 계시면 많이 받아야지 뭐 돈 1,000만 원 받으실 텐데 연봉 많이 받으셔야지.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이 정비 기술을 가지고 좀 있어지면 2, 3천만 원은 우습게 보십니다. 소위 말로 교수하기는 우습게 합니다. 저 찌질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훨씬 카센터가 수입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진단이 빠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길을 못 올라간 밑에 층들은 사실상 생계도 불안합니다. 생계도 어렵습니다. 생계가 안 됩니다. 뭐 당신이라고 완전히 여기에서 이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잘 가시고요. 이분들의 일거리를 어떻게 끌어올려 주느냐가 우리 임수환 회장님이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고가 됐는데 나 좀 먹고 살게 좀 만들어줘 이 회장 하는 이 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임수환 회장님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위에 상위층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게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이 상위 계층의 미래 비전, 이 사람들의 자식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 만들어내는 거. 자, 이 사람들의 연소득이 인력 몇 억씩 되는, 직업이 어떻든 몇 억씩 되는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미래를. 그래서 그 자식들의 미래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몇 억 버는 사업이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하게도 자동차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 자동차를, 요 밑에 층은 생계산업이고요. 요 위에 층은 지금 현재 이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중간층이 사라져 있는데요. 이 중간층을, 이분들을 중간층으로 끌어올리고, 요 하층은 외국에서 인력으로 투입시켜야 되고요. 이 하층은 중간층으로 끌어올리고, 요 하층은 외국에서 인력 투입시켜야 되고, 요 위층은 미래의 어떤 지구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만은 미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이 우리 환경연합이 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뭐냐? 간단합니다. 요 층은 자동차는, 모빌리티는 예술입니다. 또는 오락입니다. 또는 스포츠입니다. 사람이, 심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스피드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술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오락입니다. 이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모터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최상위 의사들이 돈 벌어서 즐기는 게 모터스포츠고 자동차 예술입니다. 이 산업을 스포츠로 끌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스포츠, 오락, 예술로 끌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이 뭐냐면은 다른 학과의 위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예술을 한 사람이, 미대를 나온 사람이 자동차를 배우러 다시 입학을 해야 되고, 다른 산업을 배운 사람이 자동차과에 다시 입학하는, 예전에 한때 그런 많았었죠. 예, 전문대학에 4년제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입학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명문 4년제 대학교에 나온 애들이 우리 자동차과에 자동차를 배우러 와야 되는, 그래서 자동차를 예술, 오락, 스포츠로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끌어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수출,
수출 200만 대로 목표를 하고, 국내에서 10년으로 봤을 때 총 2,500만 대니까 여기 곱하기 100만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10년 탄 차, 중고차 같이 100만원 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100만원 올리는 거는. 왜? 심장이 튼튼하면은, 그게 입증만 되면은 100만원 더 주고 다 사갑니다, 해외에서. 심장이 튼튼한 차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냐? 25조입니다. 25조입니다. 요즘 평균 자동차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10년 타고 난 뒤에 10%면 400만 원입니다. 그죠? 400만 원의 가치를 더 만들면 100조가 나옵니다. 자, 자동차 정비는 누군가의 실수, 오류, 그건 고장이거든요. 의료계에서 먼저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찌그러지고 부러지고 다치고 끊어진 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건강검진하고 보약 팔아서 다 먹고 살죠. 미리. 의료는 다 같습니다.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난 차 가지고 먹고 살고 고장 난 차 가지고. 자, 반대로 이렇게 해요. 누군가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산업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 자동차 고장, 사고 가지고 먹고 사는 산업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가장 큰 게 음식, 예술, 케이팝, 오락, 스포츠. 이거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줘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쪽은 누군가의 행복을 주는 산업이 명확합니다. 뭐 가능성이 아니고 누가 먼저 그 행복의 구심점에 가느냐, 길을 뚫느냐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산업, 거기에 우리 환경연합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그동안은 임수환 회장님하고 제가 그냥 카센터 사장님들 몇 분하고 이 환경연합을 어떻게 그냥 유지시켜 나가고 적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바로 박형민 교수님을 뵈니까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자, 국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는 제가 대략 하니까 100년이더라고요. 100년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를 합니다. 세금으로 환수해서 이거를 분배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역할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잘난 사람 거는 잘난 사람대로. 그냥 두 가지로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의 생계 보전용으로 일부 쓰고, 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에 세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유지하는 게 지금 종종 큰 보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자금 가지고 제가 늘 하는 게 우리 자동차 서비스 하면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과제가 국가 지원금이 저한테 오고 안 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래서 제가 박경희 교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비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국가에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국토부나 산정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비전을 보고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거고, 우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국가에 하는 순간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마지못해 몇 푼 나눠주는 거지 우리를 팔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환경연합이 교수님과 함께 미래 비전을 좀 그려가자.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자동차 서비스 산업이 이렇게 큰 그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교수님하고 대화의 짧은 한 3, 40분 과정에 그냥 풀 스토리지로 다 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생 같이 가자라는 말을 뭐 임소환 회장님한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환경연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뭐 교수님들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임수환님 회장을 축으로 해가지고 박경민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에 저희가 미리 조인하고 있었던 폴리텍 대학, 뭐 이게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요소요소 역할이 이렇게 잘 분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해서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능 인력이 한국 폴리텍이죠. 한국 폴리텍 대학의 기능 인력의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폴리텍을 대표하는 게 서울 폴리텍 정수기능대학이죠. 그 옛날에 거기에 지금 임치학 교수님하고 미리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을 잘 해주시는 우리 문학훈 부회장님, 우리 환경협회. 그 다음에 또 언론 쪽에 이호근 교수님 대전에 가만히 보면은 서울, 경기, 충청. 제가 박경민 교수님을 딱 뵈면서 호남에 사업 기획 기가 막히게 잘하실 것 같아요. 기획 다 됐죠. 이거는 정책. 서울에서는 정책하고 관련될 것 같고요.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이건 기술하고 관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대전 때 이호근 교수님 또 홍보하고 관련될 것 같고, 호남에 우리 박경민 교수님 기회가 관련될 거. 그래서 제가 두 분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경북. 대구경북에는 이호근 교수님께서 뭐 한성철 교수님인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영남이공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자동차가고 그게 하나밖에 없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어발식으로 핵심 위치는 자동차 쪽에 거의 다 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의 부울경에 제가 어떤 그 부산 과기대가 있고 조사해보니까 뭐 좋은 무슨 교수님을 이야기해 줬었고, 제가 경남정보대 여기도 사실상 상당히 큰 대학이 오래된 대학이더라고요. 여기에 정영근 교수라고 그 교수가 지금 14년 차인데 한참 열정적으로 인자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임수환 회장님하고 그 정여진 우리 사무총장님, 저기 김문수 사무총장님, 정여진 사무장님, 그 다음에 임수환 회장님 축으로 해서 이렇게 협업이 되면은 와 대한민국을 지락펴락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잠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좀 사회에 그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저희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대 뭐 다 하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기술 논문과 학문적 논문이 나와야 될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레벨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만고만하면은 또 싸웁니다. 밥그릇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기술 논문 쪽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카이스트에 최세범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관점에서는 요즘 뭐 많이 자동차 쪽에 많이 하는 데가 국민대, 한양대, 뭐 서울대. 그래서 뭐 저희는 원하면은 뭐 서울대학교에 주우진 교수님을 한번 추천해가지고 자동차 서비스 산업 발전의 미래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 오산대, 콜리대, 대덕대, 여기 비전대, 대구 영남이공대, 부산 경남정보대 정도라면, 여기가 제가 보니까 경남정보대가 그 국회의원 중에 요즘 뭐 윤석열 접근 밀었던 누구죠? 장성만 씨인가? 그 아버지가 설립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부산, 울산 쪽보다 부울경 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큰 정치권까지도 있는 그쪽 학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인터넷에 조회본 건데, 알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맥 구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환경연합을 좀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주시면, 여기에 뭐 덧가지로 뭐 세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폐차도 있고 뭐 쭉 있는데, 큰 틀에서 미래,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그거는 미래 비전이고, 당장 학생이 급하잖아요, 신입생이. 그래서 요 밑에 산하에 고등학교를, 지극히 고등학교를 한 개나 두 개씩 더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를 더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도 인력이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대학이 전문대학이지만 수능 상 4등급의 입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출생 인원이 10만 명대로 가더라도 그 학교는 안 없어질 거거든요. 수능 9급부터, 그러니까 벚꽃 순서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입학 인원이 수능 9등급 받던 데부터 차례대로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순서대로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벚꽃 순서대로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 산속에 있더라도, 제주에 있더라도, 저 구석에 있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수능 3, 4등급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전북대 안 가고 전주, 전북대 졸업하고,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전북대 졸업하고 전문적 비전대 다시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왜 못 만드냐 이거죠.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 환경연합이 풀어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유튜브에 못 올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